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충남 아산의 느린 리커버리 속도와 성남 빌레로의 영리한 침투 타이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안드레 감독이 지휘하는 충남 아산은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졌으며 그래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전경준 감독이 지휘하는 성남의 에이스 용변 빌레로가 이 구간에서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다면 결국 빠른 전환 패턴 플레이 한 번으로 결정적 득점 장면이 나올 것이다. 시즌 도중에 사령탑이 교체된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당장 드라마틱하게 안드레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컬러를 팀에 입혀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젤로티가 중앙에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주고 빌레로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조합이 완성된다면 충남 아산의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체 전력 역시도 프레이타스하고 이정빈을 보유한 성남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성남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충남 아산은 데니손의 개인 기량과 손준호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새 지도자 체제 적응 문제와 리커버리 속도 문제가 겹치면서 지속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김종민이 전방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잡아준다면 충남 아산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겠지만 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성남은 원정임에도 빌레로라는 확실한 침투 카드와 우월한 벤치 뎁스를 앞세워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성남이 빌레로의 침투와 벤치 뎁스를 앞세워 팽팽한 접전 끝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용인의 벌어진 2선과 3선 간격 그리고 천안 구조목의 영리한 전진 드리블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최윤경 감독이 지휘하는 용인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깊게 내려가며 그래서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무너진다. 박진섭 감독이 지휘하는 천안의 플레이메이커 구조목이 영리하게 이 간격을 파고들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결국 페널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은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특히 코너킥,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반일도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담당해준다면 천안은 원정임에도 다양한 형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용인은 석현준의 결정력과 가브리엘의 안정적인 배급을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2선과 3선 사이의 간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기 어렵다. 최영준이 수비 라인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준다면 용인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신생팀 특유의 조직력 미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천안은 툰가라의 노련한 중원 조율과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더해지면서 원정임에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용인의 중원 간격 문제가 반복되면서 천안의 추가 득점 기회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용인이 홈에서도 중원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충북 청주의 불안정한 압박 타이밍과 수원 삼성 정호연 헤이스의 드리블 브레이크 능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루익 핀타 감독이 지휘하는 충북 청주의 경우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래서 공수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 삼성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정호연과 외국인 용병 헤이스가 영리하게 타이밍을 읽고 드리블로 라인을 깨준다면 결국 수비 블록이 흔들리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수원 삼성 선수들이 탁월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서 볼 점유율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적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까지 여러 차례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패신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담당해준다면 수원 삼성은 다양한 형태의 다득점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력적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 선수들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충북 청주는 가르시아의 모로른 득점 감각과 이종원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중원의 압박 타이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위협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허승천이 중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압박 타이밍을 조율해준다면 충북 청주 역시 순풍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력 차이 자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 삼성은 전력 우위와 함께 정호연 헤이스의 개인 기량까지 더해지면서 원정에서도 기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충북 청주가 홈에서도 전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대구의 단조로운 공격 의존증과 화성 플라나의 반대발 윙어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구는 여전히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출전한다 하여도 무리한 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성경 감독이 지휘하는 대구의 경우 김대우하고 류재문이 배치된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의 창의성이 너무 부족한 팀이며 양질의 킬패스가 실종된 상태로 달레이하고 세라핀
세라핌 용병 듀오에게만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차두리 감독이 지휘하는 화성은 다르다. 왼발잡이 용병 플라나를 오른쪽 측면 공간에 배치하면서 전형적인 반대발 윙어 형태의 전략을 활용 중이고, 플라나로부터 파생되는 공격 루트를 통해서 주변에 배치된 김병호, 데메트리우스, 제갈제민 등 이러한 선수들에게 득점 찬스가 찾아오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화성은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나가 오른쪽에서 지속적으로 컷신을 시도해준다면 화성은 김병호와 데메트리우스를 앞세워 다양한 형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구는 달레이와 세라핌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중원의 창의성 부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좋은 볼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세징야의 부재 혹은 정상 컨디션이 아닌 출전까지 겹친다면 대구의 공격 전개는 더욱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화성은 반대발 윙어 전략과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갖춘 만큼 홈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대구가 원정에서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부천의 느린 미드필더 리커버리와 강원 고영준, 이우현의 영리한 공간 활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영민 감독이 지휘하는 부천의 경우 전방 압박 후 미드필더 라인의 리커버리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쪽 중간 지대가 지나치게 넓게 열리는 모습을 노출 중이다. 강원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고영준하고 이우현이 이 공간으로 내려와 짧은 패스로 리듬을 끌어올린 뒤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정확히 뿌려준다면 결국 3대 수비 블록을 좌우로 계속 끌어내며 크로스와 컵백 루트에서 고급 찬스를 연달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원의 정경호 감독은 무더운 여름철 날씨와 기후까지 고려해서 고영준, 최병찬을 활용한 적극적인 전방 압박 전술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직전 경기인 안양전에서 4-3-3 전술을 꺼내들고 경기를 진행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안양에게 패배하면서 정경호 감독의 전술 변화는 실패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천전에서는 기존에 잘해오던 포메이션인 4-4 이를 기반으로 한 왕성한 전방 압박 전술을 펼쳐 보이면서 부천의 최종 수비진들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부천은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팀들에게 약한 면모를 노출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부천의 허수아비 같은 수비진들이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질 공산이 커 보인다. 김대원이 왼쪽에서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공급해준다면 강원은 아부달라의 마무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부천은 가브리엘과 갈레고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리커버리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습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원은 익숙한 전술로의 회귀와 홈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강원이 익숙한 전 방압박 전술을 앞세워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전북 중원의 벌어진 간격과 서울 안데르손 정승원의 영리한 침투 패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정용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의 경우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태평양만큼 넓으며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수비 커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기동 감독이 지휘하는 FC 서울의 에이스 안데르손하고 정승원이 절묘하게 이 틈을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연결한다면 결국 전북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어낼 수 있는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탁월한 폴란드 특급 용병 클리말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클리말라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담당해준다면 서울은 원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북은 못다의 홀드업 플레이와 이동준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중원의 간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기 어렵다. 오베르단이 후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버해준다면 전북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중원의 구조적 간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완성도와 안데르손 클리말라의 개인 기량까지 더해지면서 원정임에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전북의 중원 간격 문제가 반복되면서 서울의 추가 득점 기회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전북이 홈에서도 중원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포항 중원의 세컨드볼 대응 불안과 김천, 홍윤산, 박태준의 영리한 선점 능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박태하 감독이 지휘하는 포항은 중원에서의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며 그래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허용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된다. 김천의 에이스 홍윤산하고 박태준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이 볼을 선점한다면 결국 세컨드 찬스로 득점 루트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항은 메인 스트라이커 이호재가 독일 2부 리그 무대로 이적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혁이 이호재의 대체 자원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호재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또한 주승진 감독이 지휘하는 김천의 경우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전병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 공간이 창출될 때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묵직한 득점포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현상이 친정팀을 상대로 더욱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나선다면 김천의 공격 전개는 한층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포항은 기성용의 경험과 트란지스카의 홀드업 플레이를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이호재 공백과 주문의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지속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상혁이 전방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잡아준다면 포항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린 자원인 만큼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김천은 홍윤상, 박태준의 세컨드볼 선전 능력과 전병관의 중거리 슈팅까지 모두 갖춘 만큼 원정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포항이 홈에서도 핵심 전력 공백과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내용보다 결과로 버틴 울산과 준비된 전술로 상승세를 타는 안양의 완성도 차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울산은 직전 경기에서 리그 1위 서울을 잡아내면서 부진의 늪을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었지만 경기 내용을 풀타임으로 지켜본 결과 울산에게 운이 따라줬을 뿐 울산이 결코 경기를 잘해서 승리했다고 보긴 어려운 경기였다. 즉 김현석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럭키한 경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양의 경우 최근 리그 상위권 팀 강원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 유병훈 감독이 꾸준하게 연습해오던 공격 패턴이 실제 리그 경기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울산을 상대로 안양의 마테우스, 최건주, 크네제비치 등 이러한 선수들이 맹활약하면서 안양이 유리한 경기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마테우스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해준다면 안양은 최건주의 득점 감각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울산은 에릭의 결정력과 이진현의 활동량을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직전 경기의 승리가 내용상으로는 불안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완전한 안정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동경이 중원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준다면 울산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겠지만 팀 전체의 경기력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안양은 준비된 전술의 완성도와 선수단의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원정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울산이 홈에서도 내용 면에서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